네, 먼저 혹시 벌들에 비해 연출하신 감독님부터 자기소개와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벌들의 비행 연출한 김구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상영하는 거 와주셔서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벌들의 비행에서 덕수 역을 연기한 정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겨울잠 제작 감독 맡은 김우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스트 씬에서 허성미 역을 맡은 장재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스트 씬의 공동 연출 맡은 김효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스트 씬의 공동 연출이자 성미 아빠 역을 맡은 황재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 감독입니다. 네, 미경 아빠 역할의 박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들께 공통적인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보신 같이 오늘 연출하셨던 작품들이 좀 각자 저마다의 색채가 되게 뚜렷했던 작품들인 것 같아요. 작품을 연출하실 때 그 첫 시작은 어떤 것이었고, 그리고 연출하시게 된 의도나 배경 같은 것도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벌들의 비행의 첫 시작은 이게 제 첫 단편 연출작이에요. 근데 좀 첫 작품을 좀 만들어 보는 데까지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이대로 좀 죄송합니다. 제가 GV는 많이 안 해봐가지고 좀 오래 걸렸는데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겠다라는 순간이 좀 왔었습니다. 그때 벌들의 비행이라는 작품을 어떻게든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좀 가벼운 소재들이 있었어요. 국궁을 좀 소재로 하고 싶고, 농악 사운드를 음악적으로 활용하면서 벌이 나오는 어떤 이미지들이 같이 엮여서 하나의 끝나지 않은 복수를 좀 만들고 싶다. 그 아이디어에서 좀 시작하게 되었고, 네, 그 첫 작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주변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 운이 좋게 작년 소독제에 첫 상영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인디 피크닉까지 같이 이렇게 묶여서 상영할 수 있었던 기회가 그렇게 마련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겨울잠은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을 많이 보고 그 친구들한테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 제 친구들이 다들 되게 사회 초년 나오고 이제 계속 뭐 자기개발 영어라든지 뭐 이런 학원도 엄청 다니면서 계속 나아지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사회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스트 씬은 사실 기획의 시작은 저라기보다는 공동 연출한 황재필 감독 겸 배우가 시나리오를 쓰고 저한테 공동 연출을 제안을 해줬고요. 저도 사실 영화과를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제 친애하는 동료들과 같이 뒹굴면서 영화를 찍은 사람이라 이 영화는 무조건 같이 해보면 너무 좋겠다. 또 이걸 일반적인 기획보다는 우리 제가 사랑하는 동료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이쪽에서 설명할 줄 알았는데, 라스트 씬은 그 엔딩 크레딧 보시면 이제 6년 전 그 장재희 배우 어렸을 때 나오잖아요. 그 영화가 이제 출발점이 됐고요. 그때 당시 제가 그 배우로서 연기를 좀 더 잘하고 싶어갖고 영화를 이해하려고
연출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연기를 그만두려고 할 때 그래 부모님한테 몇 천만 원 땡겼었는데 그래 선물 한번 해보자 하면서 좀 진심으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됐었고요. 그게 이제 연이 돼갖고 이제 그 연기자 시리즈 3부작을 지금 해갖고 지금 2부작인 이제 라스트 씬까지 나왔는데 사실 연기를 하면서 연출을 하고 배우 생활에서 제가 느꼈었던 어떤 그 영화에 대한 그 감독들에 대한 불만들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노골적이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노골적이었죠. 네. 그런 식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배우님들께도 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사실 여기 오늘 GV에 함께 하시는 배우분들의 캐릭터가 다 각각의 개성이 넘치는 그런 역할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벌들의 비행이 정한성 배우님부터 그 캐릭터를 맡아서 하실 때 시나리오를 보고 든 첫 느낌은 어땠고, 그리고 연기에 참여하시면서 레퍼런스로 삼았던 캐릭터가 따로 있으신지 배우님들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벌들의 비행에서 덕수 역을 연기를 했었고요. 제가 맡은 덕수라는 캐릭터는 좀 쉽게 얘기해서 강약 약강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굉장히 이기심 넘치고 질투심 강한 그런 아이가 그 원영이를 좀 경쟁 상대로 생각해서 이기려고 일부러 그 효시를 쓰면은 벌들이 꼬여서 대회를 나가지 못한다, 그런 설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조금 악역 같은 연기를 좀 많이 했어야 됐다 보니까 사실 제가 욕을 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굉장히 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미스터 션샤인의 이정현 배우님이 그 일본어로 그 악역 연기를 하시는 거 보고 아, 저렇게 뭐 호흡이나 톤을 저렇게 해서 연기를 쓰면, 그리고 눈빛도 저렇게 하면은 조금 더 강렬하게 보일 수 있구나, 그런 것들 좀 많이 찾아보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고요. 뭐 전체적인 시나리오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복수극을 주제로 담았는데 결국 우리 사회가 조금 서로 지나친 경쟁 의식보다는 서로 좀 도와주고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은 그 덕수가 원영이한테 화살을 쏠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시나리오가 쓰셨을 때인지 언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제이야 너 욕 잘하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 상황도 모르는 상태로 욕이요? 아니요? 하니까 감독님이 아니야 너는 욕을 잘할 수 있어야 돼 이랬길래 대본을 딱 받았는데 첫 장부터 욕이 씨땡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 라는 걸 느꼈는데 사실 저는 약간 레퍼런스로 삼을 만한 배우분을 못 찾았었고요. 그냥 맨날 감독님들한테 감독님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약간 열심히 전적으로 따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영화를 준비하면서 잘 풀리지 않는 감독이라는 캐릭터 설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독님이 좋을까라는 레퍼런스를 좀 찾다 보니까 이게 할 때마다 좀 죄송스러운데 제가 잡은 감독님은 이창동 감독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머리를 좀 기르면서 감독님한테 머리를 좀 길러도 괜찮겠냐 하니까 한번 쓱 보더니 그냥 괜찮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머리를 지금 한 3년째 기르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탄생된 캐릭터 같습니다. 저는 네, 아빠 역할을 이제 그 제안을 받고서 영화 현장에 대해서 어쨌든 뭔가 잘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든 딸 입장을 좀 곁에서 지켜봐주면서 함께하고 싶어서 하는 아빠 역이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그냥 배우님들 자체도 이 영화에서 톡 튀어나오셨다고 해도 믿을 만큼 지금 이 앞에 계신 모습도 되게 생생한 그런 매력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과 이야기도 같이 듣고 싶은데요. 질문이 있으신 관객분은 손을 크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파란색 상의를 입고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신 세 팀 외에 네 편의 영화까지 정말 잘 봤습니다. 저는 각 팀에게 한 분 혹시 하나씩 질문 다 해도 될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네. 그래서 벌들의 비행에서 로케가 되게 매력적이던데 혹시 구하시는데 엄청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장재우 배우님께는 혹시 연출 역할을 해보셨는데 혹시 연출에 대한 욕심은 없으신지 궁금하고 또 저희 겨울잠 감독님께는 겨울잠 좀 궁금한 게 많은데 혹시 되게 영희가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사들을 영감을 친구들한테서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걸 이제 그분들이 들으신 건지 하신 건지가 궁금하고 또 웅이가 맛돌이 연어발을 먹는데 근무 시간에 그걸 보면서 되게 저랑 닮았다 생각해가지고 좀 최애 캐릭터가 됐거든요. 그래서 감독님만의 최애 캐릭터는 어떤 게 있을지가 궁금하고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네, 벌들의 비행 로케이션 저도 궁금했던 건데,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로케이션을 저는 영화를 준비할 때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상업영화에서 일을 시작을 처음 하면서 영화 쪽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로케이션 매니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제 로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영화를 준비를 했을 때 항상 시나리오를 먼저 보고 그 시나리오 외에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저는 로케이션 매니저의 일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항상 작품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로케이션 일을 하면서 연출적이랑 다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이번 벌들의 비행 같은 경우는 초반에 설정했었던 그런 이미지의 룩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전국에 있는 그 국궁장들을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발로 좀 많이 뛰었고 고양시에 있는 덕양정이라는 곳을 찾아뵙고 이제 그 곳을 보면서 사실 시나리오의 후반에 갈림길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오히려 또 로케이션에서 받는 순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로케이션의 어떤 그런 컨디션과 그 안의 장점들을 영화 안에 다시 반영하고 그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한 로케이션에서 모든 촬영 진행을 했었습니다. 장재희 배우님 혹시 연출에 생각이 있으실까요? 저는 약 몇십 년 뒤에, 십몇 년 뒤에쯤에 약간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안정적이게 연기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제필 감독님처럼 좀 더 이렇게 연기에 대해 더 잘하게 될 수 있게 한번 연출을 해보고 싶다고 어릴 때부터 늘 상상은 했었어요. 근데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를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겨울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회사 생활도 너무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겼고 해가지고 저도 사실 이게 감독님의 진짜 경험담일까 막 이런 내용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관객분이 질문 주신 대사에 관한 내용도 그렇고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친구들이 이제 푸념하는 술자리에서 나온 대사들이 주되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애 캐릭터 같은 경우는 많은 친구들이 웅이 좋아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제가 캐릭터 웅이가 저랑 똑같다고 막 목소리도 그렇고 근데 그렇진 않고 저는 영희라는 너구리 캐릭터가 좋습니다. 네, 발버둥 치는 게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희 캐릭터는 저는 그 영희 캐릭터가 마냥 밉지만 않았던 이유는 그 목소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좀 남지대이님 약간 그런 느슨한 나른한 목소리가 오히려 그 영희 캐릭터에 좀 매력을 부과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목소리 연기 같은 것도 성우분들께 따로 주문하신 게 있으신지 그런 것도 듣고 싶어요. 지금 여기 여기 자리에는 없는데 이제 이 영감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성우를 맡기도 했고 그리고 그 너구리 친구가 이제
사실 제 원작에서는 그 너구리 친구가 안 나오는데 이제 이 친구를 꼭 넣어야 한다 하면서 직접 막 연기하면서 막 행동 연기하고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애정을 가기도 하고 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떨려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들 여기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벌들의 비행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플롯을 보면 시간 순서대로 가지 않고 뒤섞여 있는데 왜 그런 연출 방식을 선택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좀 이렇게 플롯 비상형적 구조라고들 또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작품들이 또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 단편에서는 좀 그런 점들을 좀 녹여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전에 봤었던 비상형적 구조에 플롯이 어긋나고 그 안에서의 오는 어떤 결국 이걸 택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관객분들이 더 이 영화를 즐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플롯 구성을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1차적으로 이 영화가 처음부터 똑같이 그냥 어떤 정보들을 나열하는 형식으로 보여주게 됐을 때는 매력적이지 않은 순간들로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정보를 사전으로 먼저 보여주거나 혹은 뒤에 보여주는 건가 그 사이를 좀 비틀어 보이거나 그랬을 때 관객분들은 그 사이에 미묘한 어떤 그 틀어진 시간 속에서 스스로 이 순간을 어떻게 느껴야 되는 거지? 라고 느끼던가 혹은 그 사이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이런 비선적 구조의 플롯에서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지점이 몇 군데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고 그러면서 작업을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영화가 벌도 그렇고 화살도 그렇고 그 고등학생들의 어떤 분위기도 그렇고 되게 날카로운 것들이 많은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말씀해주신 편집이나 그런 방향들도 이미지가 좀 다가오는데 한몫했던 것 같은데 그 정한성 배우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연기를 하실 때 그 실제로 벌이 같이 있는 그런 현장에서 연기를 하셔야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날씨도 되게 더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의 어떤 에피소드나 애로사항이나 또 특별했던 경험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벌하고 관련된 촬영은 저보다 사실 원영이란 캐릭터가 진짜 벌이랑 바로 앞에서 연기를 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저는 사실 벌보다는 그 국궁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국궁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땡기다 보니까 그 처음에는 진짜 그냥 맨손으로 그 활을 땡기는데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살이 파이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뭐 소 가죽 같은 걸로 해서 당기니까 좀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깍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끼면은 손가락도 아프지 않고 그냥 줄을 더 잘 당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 그 활 쏠 때 좀 많이 무서웠어요. 이게 좀 무기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좀 촬영할 때도 되게 신중하게 좀 다뤘어야 됐고 그랬던 부분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여기 맨 첫 번째 앉아 계신 관객분께도 마이크 드려볼게요. 예, 저기 장지혜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이번 작품에서 그 연출하는 연기하고 시연 연기를 같이 하셨는데 어떤 쪽 연기가 더 힘드셨던지 연기하시면서 뭐 힘들었던 부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극중 선미는 아이패드를 갖고 싶어서 그 영화를 찍는 걸로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출연료를 모아서 사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연기하시면서 힘들었던 것이 혹시 있어요? 힘들었던 거요. 사실 저는 그 대본 받았을 때 막 뛴다 이렇게 써져 있어서 엄청 막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뛰어야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엄청 막 계속 막 24시간 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힘든 건 힘든 건데
젊은이의 체력으로 간신히 살아남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숙소 들어가자마자 늘 뻗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사실 감독 역할의 연기는 약간 모티브를 딱 제필 감독님으로 삼아서 연기하다가 연기하시다가 갑자기 연기하시다가 이거 딱 모티브로 삼으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출연료를 모아서 뭔가를 사본 경험은 없었고요. 그게 진짜 없어요. 대신에 저도 진짜 아이패드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었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그거를 이제 전에 제필 감독님께서 선물로 졸업 선물이자 생일 선물로 전에 사주셨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제가 감동을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사실 그때 그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제가 연기상을 받았고 상금을 받았을 때 좀 십시일반 조금 주변에 나눠주다가 이제 제이 배우는 생일이 얼마 안 남아갖고 제 사업이 조금 더 보태고 이제 상금 조금 보태갖고 사준 것뿐입니다. 네, 약간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라스트 씬 같은 경우는 엔딩 크레딧에서 6년 전 해가지고 그 감독님 말씀하셨던 클라운의 어떤 현장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얼핏 윤진 배우님이 그 영화의 감독 역으로도 나오셨던 것 같은데 박종환 배우님도 그렇고 장재희 배우님, 다 윤진 배우님도 그 황제필 김효준 감독님과의 어떤 인연으로 지금 이 라스트 씬까지 이어오신 건지, 그리고 그 전작 클라운에 대해서도 좀 같이 배우님들 이야기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으셨고 계속 같이 작업을 하고 계신 그런 인연에 대해서. 네. 클라운 원을 처음에 작업을 할 때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출을 하다 보니까 그때 옥상의 호랑이라는 어떤 제 연출작을 보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프로필을 한번 좀 보내주시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사당에서, 저랑 사실 황제필 감독이랑은 동갑인데 그때 뭐 서로 잘 모를 때라서 제필 씨, 윤진 씨 이러면서 사당에서 이제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첫 이미지는 저도 이게 의심이 많다 보니까 경계가 많았는데 옆에 있는 박종환 배우 통해서 제필이 괜찮은 친구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부터 뭐 좀 괜찮은 사람인갑다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보고 또 같이 디벨롭하면서 참여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재필 감독과는 그 예전에 같이 동네 주민이었어요. 네, 동네 주민이었을 때 낮 시간에 만나서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지내는 얘기 하는데 재필 감독도 이제 배우 활동을 이제 하고 있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여가지고 영화 만드는 현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좀 느끼는 거 공유했던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시나리오를 써서 영화를 만들지는 몰랐는데 우리들 가까이 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그게 흥미로웠던 것 같고, 나아가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영화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저로서는 즐겁습니다. 네, 역시 대한민국이 너무 좋다는 게 너무 새롭게도 느껴지는데요. 그 말씀 주셨던 클라운이라는 작품은 OTT에도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보시면 더욱더 감상이 좀 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클라운이라는 작품에서는 장재희 배우님의 아버지 역할로 황제필 감독님이 출연을 하세요. 근데 마침 이 라스트 씬에서도 여러분들이 목격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황제필 감독님이 여기서도 장재희 배우의 아버지 역할로 가방을 들어주는 씬과 또 촬영장에서의 씬 이렇게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영화를 연결해서 감상하시는 그런 재미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또 관객분들 질문을 더 받아보고 싶은데요. 그 가운데 이제 맨투맨 입고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려볼게요. 네, 그 겨울잠에서 영희가 퇴사를 하잖아요.
퇴사를 하고서 식당을 차린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벌들의 비행에서는 왜 많은 것들 중에 하필 벌을 선택하셨는지 하고, 마지막에 아버지와 주인공이 서로 못 마주치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했고요. 라스트 씬에서는 장지희 배우님이 이제 그 친구 역할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연기를 할 때 장지희 배우님한테는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합니다. 겨울잠부터 들어볼까요? 영희가 이제 퇴사를 한 이유는 영희가 이제 겨울잠 무한 경쟁의 시작이자 이제 이것으로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사회의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퇴사를 하게 제가 만들었죠. 네. 그리고 튀김집을 차린 이유는 이제 그렇게 된 이제 사회의 가장들이 어디로 갈까 하다가 결국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희 이제 가족분들도 그렇고 이제 가게를 차리더라고요. 이게 잘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도토리 튀김집이라고 이제 돼 있지만은 현실로 따지면 치킨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들의 비행에서 벌이 나오는 이유는 그런 어떤 제가 소리에 되게 좀 민감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크게는 벌소리나 이런 걸 좀 들으면은 되게 위협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벌소리를 들을 때도 옆에 벌이 있다고 그때 생각을 하지 실제 잘 보이지는 않는데 가까이 있다, 어디 있다 그렇지만 되게 그 순간 공포심이 유발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원영이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일종의 일촉즉발의 어떤 그런 하루의 과정들하고 벌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소리나 어떤 공격적으로 태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이 이 영화에서 사용됐을 때 같이 엮였을 때 오는 어떤 감정들은 되게 풍부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벌을 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버지랑 아들이 마지막 장면에서 엇갈리는 걸 여쭤보셨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엇갈림의 순간이 그냥 시나리오 쓸 때 되게 좋았었어요. 저는 스스로 아까도 로케이션 여쭤보셨었는데 이 공간에 갔을 때 이 엇갈리고 있는 그 모습에서 처음 로케이션 갔을 때도 저는 그게 되게 이질적인 공간처럼 느껴졌거든요. 일종의 미로같이 이렇게 한번 제가 길을 잘못 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이 마지막에 어떤 그 순간하고 아들이랑 아빠랑 엇갈리게 되는 그 순간하고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까지 도달해가는 어떤 과정들을 좀 제 나름의 노력들로 준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엇갈리는 부분들이 약간 아들이 자기는 죽어도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지 않아 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서 그래서 또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장재희 배우님도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클라운을 한 7년 전쯤에 찍어서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아마도 친구 이름이 뭐더라? 아니 분명 말고 미경이가 성미보다 좀 더 좀 잘 나가던 그런 아역 배우였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성미가 미경이보다 더 잘 나갔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조금은 무시하면서 귀찮아하면서 촬영을 같이 하다가 미경이가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간절하게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 클라운 때의 초심을 그때 그 마음을 다시 되새겨서 그렇게 변해가지고 갑자기 제가 감독할게요 이러면서 연기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날씨가 정말 추웠잖아요. 근데 안에 계신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좀 이 극장에서만큼은 훈훈하게 오늘 마지막 영화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간이 얼추 다 되어서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마지막 말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벌들의 비행 감독님부터 뭐 준비하고 계신 차기작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오늘 인디 피크닉 함께 해주신 소감 같이 말씀해 주시는 걸로 같이 얘기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디 피크닉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너무 좀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이 벌들의 비행이라는 작품을 또 보시면서 좀 막 음악도 세고 이미지도 세서 이제 좀 불편하실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한번 봐주신 거에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다음 작품을 또 농악을 좀 좋아해요. 농악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농악 사운드들을 적극적으로 좀 소재로 사용을 해서 음악 영화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준비를 해서 작년 말에 촬영이 끝났고 지금 후반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갱지갱 쿵 더러더러라는 저희 덩기덕 쿵 더러더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름을 좀 가지고 와서 좀 재밌게 만든 작품인데 나중에 혹시나 어딘가에서 상영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한번 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오늘 다른 감독님들도 혹시 오늘 같이 함께 자리해 주실 어떤 크루분들 계시다면 혹시 소개 같이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한상 배우님도 오늘 와주셨지만 저쪽에 이제 저희 팀원분들로 나왔던 이나 배우님이랑 한상 배우님도 있는데 네, 오늘 와주신 여학생들 덕분에 네, 잘 상영 마친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일요일 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벌들의 비행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촬영하면서 또 저희 스태프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또 스태프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저 정한성 많이 여러분들께 찾아뵐 테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또 다음에 또 이 작품에서 봤던 그 배우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봐주셔서 단편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작품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게 없어서 주변의 응원이나 지원이 없었더라면은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같이 이제 와주신 이제 매치박스 대표님과 이제 PD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휴일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인디 피크닉 또 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또 차기작은 그 상업 독립 영화 중에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곧 나올 예정이고요. 네, 그때 또 꼭 보러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동료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신데 저보다는 제필 감독이 소개를 되게 잘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행사 MC 같네요. 사실 이 영화는 제가 스태프들한테도 가장 감사하다라고 전하고 싶은 영화고요. 우선 줄줄이 소개하면 저희 태정 역할을 맡으신 김정한 배우님 오셨고요. 네, 그리고 태룡 역할을 맡으신 그 서인수 배우님 오셨고요. 네, 그리고 시네마 클래스에서 이제 경주 역을 맡은 이혜진 배우님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극장신에서 이제 GV 감독으로 하셨던 이민아 배우님 오셨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외국 배우인데 모두가 외국 배우로 알고 있는 그러나 왕십리에 사는 스티브 윤영호 배우님 오셨고요. 네, 그리고 저희 영화에 이제 1타 2피를 했던 실제 조감독인데 그 롱테이크 씬을 이끌어 나가려면 첩자 한 명은 넣어놔야 돼가지고 조감독이 실제 출연했습니다. 사운드 역에 박세원 배우님 오셨고요.
좀 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희 영화가 촬영상을 받았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촬영상 받았다고 엄청 좋아하시던 우리 요즘 최근에 입봉 가셔갖고 어깨가 많이 올라가셨는데 네, 박경준 촬영 감독님 오셨고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진짜 저희 영화의 히든카드였습니다. BKM 감독님이신 설진석 촬영 감독님 오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음악에 엄청 진짜 많이 신경 썼었어요. 그리고 좀 페이도 좀 많이 쓰려고 했었는데 되게 싸게 해주셔갖고 그 지금 최근 개봉한 영화 승부에도 음악 작업을 하신 이명로 음악 감독님 오셨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독이자 배우 출연한 황제필 왔습니다. 네, 그 보조 출연하신 장석 배우님 오셨습니다. 반칙이요, 반칙.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인디 피크닉은 처음 오다 보니까 이게 인스타에 서울 그 독립영화제 인스타그램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앉아서 이렇게 하던데 오늘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어주신 것 같았는데 사진을 특별하게 많이 안 찍으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돈 많이 벌어서 의자를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날이라서 너무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오늘 저는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좀 이렇게 느껴보고 그러고 있는데 날씨가 참 변덕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 변덕스러운 날씨를 이겨내서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진을 또 많이 찍으셔야 되는데 홍보를 좀 해주세요. 이 사진을 좀 찍으셔가지고 이게 언제 이게 또 상영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스트 씬 해서 황제필보다는 제 이름을 좀 많이 이렇게 샵으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 피크닉 통해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서울국립영화제와 인디스페이스가 함께 의자를 같이 놓고 하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진짜 여러분들 관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독립영화에 대한 더 많은 사랑과 애정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작품들 마음에 드셨다면 꼭 주변에 넓은 입소문 부탁드리고요.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